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구달입니다. 오늘 8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1시가 지나가고 있는데 시장은 진행형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약 175억 정도 순매도가 조금 나오면서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대규모 순매수, 현물과 선물의 대규모 순매수에 따른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반면에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약 1700억 정도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 그동안 이제 그 급등 이후에 약간 숨고르기, 견조한 숨고르기를 했던 저희 투구달 소개해드린 배터리주들이 오늘 지지권에서 반등이 좀 나오는 형태고요. 반도체 장비 소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견고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83,000원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라 그랬죠. 이거를 이제 돌파가 안 나온 상태에서 오늘 견고한 숨고르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내일 정도 숨고르기하고 다음주에 돌파가 나오는 형상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IT 고성장주 이쪽으로 지금 수급이 채워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종목 하나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테스나입니다. 일단 뭐 이름에서 풍기듯이 반도체 테스트 업체입니다. 2002년에 설립이 됐고요. 반도체 관련 테스트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업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반도체 테스트 시장은 지속적으로 대규모의 그 설비 투자가 동반되는 장치 산업이고요. 투자 규모는 굉장히 큰 반면에 투자 금액을 단기간에 회수할 수 있는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진입자들, 기존에 이제 이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시장에 진입한 회사들은 대규모 설비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이클이 오면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이익을 굉장히 급증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테스라 같은 경우는 2019년 이후에 SOC, 시스템 온칩 및 CIS, CMOS라고 하죠. 이 장비의 대규모 투자, 그리고 테스트 전문 인력을 채용을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테스트 장비를 지난 19년도 이후에 굉장히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유형자산이 약 3,400억 정도가 돼 있고요. 이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테스트 전문 인력을 지난 2년, 3년 동안 거의 그 배로 늘리는 그러한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하반기,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인텔, TSMC, 유수의 이제 그 글로벌 그 반도체 회사들이 하반기 이후 내년 해서 이제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투자를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죠. 그 확대가 되면은 이러한 그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업체들은 굉장히 규모의 경제를 누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스라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과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고객사들의 스마트폰 판매량에 따라서 매출액이 좌우되는데, 올 상반기 같은 경우는 그 후공정 업체들이 삼성전자 미국의 오스틴 공장 정전과 한파 그런 사태로 인해서 약간 부진한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은 하반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 기대가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테스나와 이 같이 비슷한 그 사업을 영위하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이 국내에 굉장히 다수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들은 기존에 메모리 중심의 테스트 및 패키징 사업을 영위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평균적으로 약 9% 전후 이렇게 좀 나오고 있죠. 2010년대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테스트를 주로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작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회사들 중에 비메모리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15%에서 20%까지도 이제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테스나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부터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에만 주력을 해왔기 때문에 타사 대비 높은 현저히 높은 영업이익률, 약 25% 전후 후반의 그 영업이익률을 누리고 있죠. 테스나의 주력 제품은 로직, 그리고 시스템 온칩, CMOS, 이미지 센서러, 그리고 스마트 카드,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요쪽으로 이제 하는데, 주로 시스템 온칩과 CMOS 그리고 MCU 이쪽에 비중이 굉장히 고사양 쪽으로 비중이 매출 구성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회사 이제 그 실적 추이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실적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6년도에 그 이 회사 매출액은 30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적자죠.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성장하는 그 16년도 이후에 성장하는 모양을 보게 되면은 17년도에 약 40%의 성장을 하고요. 매년 40% 매출의 성장이 계속해서 40%씩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1300억의 매출을 이뤘고요. 영업이익은 300억. 그리고 올해 기대되는 그 이 매출은 역시 마찬가지로 약 전년 대비 40% 급성장을 한 1900억 정도 하고, 영업이익은 460억을 예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더 급증을 하죠. 매출액이 2800억. 불과 2016년 대비 5년 정도 흐른 뒤에 매출액 성장이 거의 10배가 나는 그런 구조죠. 자, 19년도 이후부터 이 비메모리 테스팅 업체들이 굉장히 급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TSMC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가 19년도 이후부터 전세계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에 이 파운드리를 석권을 하면서 급성장을 하고 있죠. 지금 19년도를 전후해서 기존의 반도체라고 하면 메모리를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19년도 후반부부터 비메모리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시장의 성장, 그 부분이 대두가 되면서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는 게 이쪽에 반도체 비메모리 쪽이다. 거기에 이제 그 테스나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메모리 쪽에 테스팅을 주력으로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요, 기존에 20%대, 그리고 18년도에 28%, 그리고 19년도에 24%, 지난해 23%, 코로나 영향을 좀 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의 영업이익,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다. 올해는 오스틴 공장 영향으로 해서 23%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내년도 예상하는 영업이익률은 무려 29%입니다. 그리고 후년도에도 29%의 영업이익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마진을 하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메모리 쪽에 주력을 한 업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ROE 또한 지금 10% 후반대가 나오죠. 그런데 내년에는 24%, 후년에 24%, ROE가 24%, 어마어마한 거죠. 영업이익률 거의 30%에 육박을 하고 매년 매출 성장이 40%가 나온다. 굉장히 고성장하는 초고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회사를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볼게, 2021년도 그 반도체 시장 비중입니다. 우리가 흔히 반도체라고 하면은 지금 메모리가 28.8%고요. 비메모리가 71%입니다. 이 28.8%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1위, SK하이닉스가 세계 2위, 이렇게 해서 거의 메모리 시장의,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를 석권을 하고 있는 그 이상 90%까지라고 봐야 되죠. 그죠? 그리고 비메모리 시장은 71%죠. 이 메모리 시장은 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보면 30%밖에 안 돼요. 여기에 이제 비메모리 시장의 넘버원이 인텔, 그죠? 우리 흔히 아는 AMD, 그리고 애플, 요런 회사들이고, 퀄컴, 요런 회사들인데, 이 회사의 외주를 맡는 게 TSMC다. 그래서 이 TSMC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비메모리 시장의 파운드리 업체다. 그래서 그 19년도 이후에 자율주행차나 전기차, 그리고 전 세계 어떤 IT 기기, 그쪽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고사양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게 전부 다 비메모리 쪽. 그래서 지금 기존에 1980년대부터 시작된 반도체의 역사가 2010년대까지 해서 메모리 시장이 형성이 됐다면은, 이후 2020년대 이후는 비메모리에 따라서 이 반도체 최강자가 가려진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향후 10년간 133조 원을 투자해서 파운드리 시장의 1위를 달성하겠다. 뭐 그런 그 발표를 하게 된 거고요. 사활이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인텔도 최근에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을 한다.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세계 3위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를 통해서 이렇게 진출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EU 연합, 유럽연합에서도 반도체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겠다. 그래서 투자를 굉장히 급격히 늘리겠다.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자와 TSMC를 초청해서 반도체, 자국의 반도체 수급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반도체 패권 그런 쪽에서 굉장히 향후 더 절대적인 지위를 갖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바쁘게 동분서주하고 있는 부분이죠. 엄청난 성장을 앞으로 두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지금 그 중에서도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글로벌 반도체 OSAT 이 OSAT가 뭐냐면 후공정 업체를 말하죠. 후공정 테스트 업체, 패키징 업체 그 시장 전망입니다. 향후 2030년도까지 연평균 19%의 성장을 한다. 기존에 배터리 같은 경우가 연평균 29% 성장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메모리 이쪽도 마찬가지로 연평균 19% 엄청난 고성장을 하는 거예요. 산업의 성장이 이 정도 되면은 이 사업을 영위하는 그 회사들은 그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겠죠. 테스라 역시 마찬가지로 매출액 성장률을 보면은 매년 40%까지 나오듯이 이 산업의 성장은 그거에 속한 기업들의 성장은 더 배가가 되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간략하게 그 테스라라는 업체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는 그 주가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라의 그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먼저 이제 수급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이 빨간 선이 외국인의 그 이 수급이고요. 외국인의 수급이고요. 잠시만, 예,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 빨간 선, 자, 요 밑에 있는 빨간 선이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지난 2019년도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차익 매물을 좀 내놓다가 19년도 12월이죠. 12월부터 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서서히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요 19년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 고점, 앞에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죠. 돌파를 하면서 눌렀다가 다시 눌렀다가 이 웨이브를 타면서 이렇게 해서 현재 55,600원까지 와 있어요. 이때 가격이 25,000원 정도죠. 이게 25,000원에서 여기서 약 더블 100% 상승을 한 거죠. 근데 주가가 오르는 그 웨이브를 보게 되면 이러한 그 웨이브를 그리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에서 비메모리, 그리고 이제 그 무역 전쟁이라든가 작년에 코로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결부되는 이유로 인해서 웨이브를 굉장히 크게 이렇게 탔지만 결국은 100% 이 주가가 상승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가격에서는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가 꾸준히 이렇게 좀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현재 55,600원인데 이 앞서 있는 이 고점 59,700원 이걸 돌파하기 위한 지금 추세가 진행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앞에 있는 요 가격 지난 4월달의 고점이죠. 조정을 보고 이렇게 눌렀다가 어떻게 요번에 이제 돌파를 하기 위한 그런 자리가 한 53,000원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약간의 지금 55,600원인데 시장이 이제 그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7월 말 8월 초, 8월 중순 그리고 9월 초 정도에 이어지는 실적 시즌 동안에 배터리와 반도체가 시속게임을 벌이면서 왔다갔다 하는 그런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때 약 53,000원부터 해서 5만원 초반, 그리고 요 아래 이 장기선을, 여기 보면은 까만 선이 이제 장기 수급선인데 이 장기 수급선이 닿으면은 항상 바닥이었죠. 요런 자리가, 여기가 바닥자리, 여기가 바닥자리, 여기 바닥자리, 그죠? 요 가격이 이렇게 이거를 지지하면서 올랐다가 내려오고 올랐다 내려오고, 여기서 이 자리만 오면은 여기서 계속해서 새로운 추세가 이렇게 해서 나왔죠. 그럼 요 가격이 현재는 47,000원입니다. 장기 수급선이. 그래서 53,000원부터 해서 47,000원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분할 매수를 한다고 쳐도 53,000원 제일 비싼 게 만약에 샀을 경우에 요 47,000원까지 온다고 해도 10%가 안 되죠. 그러면 분할해서 이렇게 매수를 할 경우에는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5만원 전후 5만원 이하. 그런, 만약에 이 가격이 온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분할해서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있던 이 거래량, 오를 때 거래량, 내릴 때 거래량이 없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량을 이렇게 수반시키고, 최근에도 거래량을 수반시키면서 이 앞선 매물을 53,000원대 매물을 지금 소화한 상태에서 어제 대양봉이 한번 나왔었죠. 어제 그제. 그러면 요거를 이제 눌림목이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견조하게 진행이 된 이후에 이 앞선 고점 59,700원을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53,000원 전후부터 해서 47,000원까지 열어놓고 이 가격에서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 그런 대응을 보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통해서 한번 좀 더 크게 그림을 확대해서 한번 좀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 보면은 지난 그 14년도 아까 실적을 통해서 봤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크게 없었죠. 하지만 이제 매년 40%씩 성장을 하면서 진행이 되어 왔고요. 특히 이제 19년도에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가 나와요. 이 19년도가 뭐냐면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와 비메모리 쪽으로 해서 중요도가 넘어가는 그런 식의 출발점이죠.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도 이 시점부터 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비메모리의 그 패키징 후공정 업체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캐파가 늘어나면서 이익을 성장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시세의 시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가격이 15,000원이에요. 자, 계단 밟듯이 굉장히 꾸준한 이 추세를 그리고 있죠. 지금도 현재 마찬가지로 이 오버됐던 추세를 결국은 어떻게 돼? 그 물량 소화를 정확히 다 시켜버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 가격 전략으로 보더라도 결국은 요 선을 딱딱 그어 놓은 선이 5만원 초중반 이런 자리인데 이 가격이 오면 똑 사야지 뭐 그런 것보다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 후 보유 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일희일비 하면서 오늘 샀다가 내일 팔고 하면서 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그런 투자자라면은 주시장은 뻔하잖아요. 그런 투자자의 거의 95%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계좌 자산이 리셋이 되죠. 원위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러한 기업 가치, 앞으로 시장이 확대되는 그러한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추세를 공부를 좀 더 해서 추세를 타는 해서 보유를 하고 계속 간다면은 이 추세를 그대로 먹었겠죠. 그죠? 만약에 이런 그 올라가는 시세에 여기서 샀으면 이 가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털고 도망가요.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난해 뭐 96,800원까지 가서 뭐 10만 전자를 넘니 15만 전자가 어쩌니 그런 얘기가 나올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샀습니까? 그 뒤로 7개월 동안 어떻게 됐어요? 조정을 주니까 요번에 이제 반등이 오니까 본전에 약간 못 미치더라도 야 빨리 빠져나오자 하고 어제 그제 대량 매도가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그게 개미들의 95%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식은 올라갈 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그런 종목들을 초고성장주 같은 경우는 그럴 때 매수를 하고 여기서 혹시라도 또 다른 변수로 인해서 이런 그 작년에 그 코로나처럼 그러한 변수로 인해서 하락을 한다 하면 초고성장주는 결국은 밸류를 이만큼 바로 빨리 찾아가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다면 더 겁내지 말고 오히려 초고성장주는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배터리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특히 비메모리 이쪽은요, 향후 최소 10년, 길게는 30년을 성장하는 그러한 산업입니다. 그게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는 19년도, 20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비메모리도 마찬가지로 19년도에서 20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이전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모리 시장이었고요. 그죠?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어떻게 연료차, 이게 지금 전기차 및 친환경차로 바뀌는 단계고요. 메모리는 비메모리로 바뀌는 단계다. 엄청난 수요를 갖고 있는, 이게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동안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산업을 여러분들이 오늘 샀다 내일 팔고 오늘 샀는데 내렸다고 피곤해하고 삼성전자 막말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삼성전자를 사놓고 7개월 조정받았다고 일희일비하고 그런 거는 결국은 어떻게 돼? 그 자산은, 계좌의 자산은 항상 리셋, 원위치가 된다. 잠자코 그냥, 저희 투고델에서 소개해드린 종목군들 얼마나 좋습니까? 남들이 뭐 쳐다 안 볼 때 이렇게 차근차근히 사서 모아간다면은, 그리고 보유하신다면은 이 업황이 열려있는 것들은 자연히 시세가 다 받쳐준다.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 그 소개한 종목 주시하시면서 한번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이 뭐 진입을 한다면 그때부터 해서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요. 늘 저희 투고달은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드리고 응원을 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